화려한 서울,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한복판.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쩐지 공허한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다. 비바람을 피해 웅크리고 있던 한 여자. 거리를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의 시선으로 깨달았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 지금 바로 시청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강남의 겨울밤은 매서웠다. 차가운 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도시를 얼어붙게 했다. 인공조명이 사인처럼 반짝이는 거리 위로 비싼 외제차들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세련된 직장인들은 두터운 코트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고급 레스토랑 앞에는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나 바로 그 화려한 거리 한편, 어둠 속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길모퉁이에 놓인 낡은 박스 위에 야은 천 하나를 덮고 추위에 떨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민서. 민서는 얼굴을 깊이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다. 얼어붙은 손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감각한 표정으로 가로등 빛이 흔들리는 길거리를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아예 보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었다. 아줌마,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금 떨어진 가로등 아래로 걸어갔다. 이제는 익숙한 일. 그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밀어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 갈 곳도 기대할 곳도 없었다. 그 순간 그를 처음 보았다. 멀리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는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날카로운 턱선, 이지적인 분위기. 그 남자는 흔히 볼 수 있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알 수 없는 깊이를 담은 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강지훈, 재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K그룹의 대표.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재벌이었다. 냉정하고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그가 왜 그녀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는 것일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구지? 저 사람? 지훈 또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며칠 전 중요한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려다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여자는 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는 그가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와 닮아 있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 다그쳤지만 그의 발걸음은 자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몸을 숙이고 그를 외면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이 몹시 싫다는 듯이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호기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그녀 옆에 주저앉았다. 그녀와 같은 눈높이에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배고프지 않아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민서는 천천히 그를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문질렀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 한복판에서 구걸하는 노인이나 노숙자를 보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태도, 눈빛,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평범한 노숙자들과는 다른 기이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부서지고 닳아버린 조각 같았다. 지훈은 자신의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돕고 싶다는 그런 단순한 선의만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동정심을 느끼고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음식이나 돈을 주면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자기 만족을 얻는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선다. 그렇게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거절했다. 괜찮아요. 단호한 목소리였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춥잖아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민서는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지훈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민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봐왔다. 비슷한 친절을 베푸는 척하는 사람들. 하지만 다 똑같았다. 진심은 없었다. 그는 쉽게 단념하지 않았다. 당황하는 기색 없이 다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셨어요? 민서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다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났다. 지훈은 그녀가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겨울밤, 깜빡거리는 가로등빛 아래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본래 혹독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거리의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목도리를 단단히 동여매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누구도 길가에서 얼어붙어가는 민서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건물 한쪽에 몸을 웅크린 채 싸늘한 바람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손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다. 배고픔과 추위, 이제는 익숙해진 감각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의 시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그 기억을 억지로 쳐내려 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사람들은 겉으로만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만 결국엔 다 떠난다. 믿고 의지하면 배신당하는 세상의 이치였다. 이민서는 단단하게 닫힌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다. 하지만 다음 날 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어제와 같은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다. 강지훈. 그는 어제와 같은 불안한, 그러나 따뜻한 눈빛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이 담긴 봉지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민서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단호한 목소리.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봉지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은 지훈은 나지막이 말했다. 봉지를 내려놓을게요. 배고프면 드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녀를 압박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다. 민서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면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돌아올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 그 점이 더 그녀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몇 분 동안 그 봉지를 외면하려 했었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어묵 봉지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마자 익숙하고도 따뜻한 냄새가 퍼졌다. 입에 넣는 순간 혀끝에서 짭짤한 국물의 맛이 퍼졌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은 속을 데워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먹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또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훈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녀를 찾아왔다. 때론 따뜻한 국밥을, 때론 두툼한 빵을, 때론 따뜻한 우유 한 병을 조용히 두고 갔다.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그 태도는 민서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결국 터뜨리고 말았다. 왜 자꾸 오는 거예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냥 누군가 돕고 싶었어요. 그 누군가가 왜 하필 나죠? 민서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당신 같은 사람이 가장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무섭고 두려웠다. 사람이란 존재는 친절을 베풀다가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다. 그가 곧 떠나갈 것이 뻔한데 그가 주는 온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다시 추위 속에서 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낫다. 민서는 그의 응시를 억지로 외면하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도움. 필요 없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다시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이 남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거리 한편, 민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감정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강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매정했다. 사람들은 가끔 친절한 척을 하지만 결국엔 떠난다. 그런데 그 남자는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찾아와 따뜻한 음식을 두고 갔다. 한마디 강요도 없이 마치 습관처럼. 민서는 그 사실이 불편했다. 왜 자꾸 오는 거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분명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제는 묘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말았다. 미쳤지. 정말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있었네요. 깊고 차분한 목소리. 강지훈.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두툼한 코트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태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한 손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 봉지가 들려 있었다. 또 왔네요. 민서는 일부러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계속 오게 되네요. 지훈은 가볍게 웃으며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갈비탕이에요. 국물도 같이 있으니까 따뜻할 거예요. 그녀는 음식 봉지를 흘끗 보았다.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다 떠났어요. 지훈은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나는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도 결국 떠날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지훈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안 떠나면 민서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뭐? 안 떠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민서는 그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을 느꼈다. 진심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진심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를 밀어내야 했다. 그냥 부자들이 가끔 하는 자선 활동 같은 거 아니에요. 날카롭게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자선 활동치고는 너무 오래 하고 있는데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음식 봉지를 놓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내일 또 올게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의 뒷모습을 민서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갈비탕 봉지를 열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술을 적실 때 문득 달콤했다. 그 따뜻함이 그 남자의 온도 같았다. 서울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민서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낯선 온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매일 밤 남기고 가는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남자는 떠나지 않았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뿐이었다. 그날도 역시 지훈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검은 코트를 걸친 채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은 떡국이에요. 설도 다가오니까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다. 민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음식 봉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조용히 봉지를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설날 아침 가족이 함께 모여 먹던 떡국.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도 희미했다. 이제는 누구의 얼굴도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민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국물을 한 입 떴다. 그러나 지훈은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기억나요? 그의 조용한 목소리에 민서는 움찔했다. 뭐가요?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올해 몇 살이에요? 그녀는 숟가락을 멈췄다. 몇 살인가?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거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생일도, 나이도, 시간도 무의미해진다. 민서는 잠시 생각한 후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20. 아마도요. 지훈은 놀란 듯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20보다 어려 보이는데 민서는 어깨를 으쓱였다. 길거리에서 살다 보면 나이는 의미 없어요.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여기서 살고 있어요? 민서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그 얘기해요. 궁금해요. 알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치는 거예요. 순간 민서의 손이 멈췄다. 지훈은 그녀가 순간적으로 보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한테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숨을 삼켰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이를 악물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내가 도망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일도 올게요.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떠났다. 그러나 민서는 혼자 남겨진 후에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망치는 거냐고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겨울이 더욱 깊어갔다. 강남거리에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여미며 추운 바람을 피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민서에게는 그 화려한 불빛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매일 밤 그녀를 찾아오는 그 남자. 그가 남긴 따뜻한 음식과 짧은 대화가 언제부턴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도 지훈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오늘은 따뜻한 오뎅탕과 밥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음식 봉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민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네요.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저 편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업해요. 무슨 사업? 민서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돈 엄청 많은 사람이네요. 지훈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민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전혀 과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몸에 밴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재벌이었다. 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일까? 기회가 안 돼서 민서는 국물을 한 숟갈 뜨면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궁금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신경 쓰여요. 그 말에 민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신경 쓰인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으니까. 이 남자가 신경 쓰였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웠다. 며칠 후, 밤늦은 시간. 지훈은 평소처럼 민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날은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녀를 찾았다. 그러다가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지훈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곧장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서가 낯선 남자에게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고 있었다. 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민서는 이를 악물며 남자의 손을 뿌리쳤다. 꺼져. 그러나 남자는 다시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몇 달 동안 행방이 묘연하고 있었나 보네. 그 말에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잘 살긴 개뿔. 남자는 비웃었다. 그래도 아직은 도망 다니네. 그 순간 그 손 놓는 게 좋을 텐데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거기에는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남자는 지훈을 한번 훑어보더니 실소를 터뜨렸다. 뭐야? 너 남친이라도 돼.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 번만 더 저 여자한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어. 남자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지훈의 눈빛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있었다. 남자는 한동안 지훈을 노려보다가 결국 이를 갈며 민서를 놓아주었다. 다음에 보자. 그렇게 말하고는 거리를 쏘아보며 사라졌다. 지훈은 민서를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그러나 민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여자는 엄청난 것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과거가 그녀를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울먹이는 듯 흐느끼는 듯 민서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붙잡고 있던 남자의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손목이 얼얼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두려움이었다. 찾아왔다. 그들이 나를 찾아내서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괜찮아요. 지훈이 다시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는 방금 전까지 위협적인 태도로 남자를 몰아냈지만 지금은 한층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는 상관없었다. 그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러나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어내야 했다. 신경 쓰지 마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길거리 생활을 하며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다리가 힘을 받지 못했다. 그녀가 비틀거리는 순간 지훈이 재빠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괜찮아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서는 반사적으로 팔을 빼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녀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자신이 너무 싫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난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가세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래요.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대답해줘요. 민서는 지훈을 노려보았다. 대체 뭘 알고 싶은데요? 방금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몸이 떨렸다. 그러나 금방 다시 무표정한 얼굴을 만들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남자가 당신을 보고 도망 다닌다고 했어요. 민서는 숨을 헐떡였다. 도망치는 건 맞아요. 지훈은 천천히 말했다. 왜 도망치고 있어요?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도망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지훈은 그의 말을 끊고도 질책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다. 그는 이 여자가 말하는 죽을 것 같았다는 말이 허황된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웠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요. 민서는 눈을 크게 떴다. 뭐? 이대로 놔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쳤어요. 민서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왜 내가 당신 집에서 지내요? 길거리보다 나을 테니까요. 됐어요. 난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그런 반응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럼 나한테 기회를 줘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내가 당신을 돕겠다는 게 얼마나 진심인지 직접 확인해봐요.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진심일까? 아니면 언젠가 떠날 사람일까? 그러나 만약 그가 정말 떠나지 않는다면? 그녀는 깊이 고민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딱 하루, 단 하루만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민서는 몰랐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길가 가로등 불빛을 보며 추위에 떨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따뜻한 자동차 안에 있었다. 운전석에는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한 손으로 차 키를 돌리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급 세단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 그러니까 이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후회할 거예요. 민서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뭐가요? 나를 데려가는 거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혀 후회할 기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겠다는 거면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동안 자신이 머물렀던 곳은 좁은 골목길, 가게 앞처마 및 지하철역 구석진 곳 같은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위 0.1% 부자가 사는 곳으로 가고 있다니? 집은 어디예요? 그녀는 일부러 무심한 척 물었다. 한남동. 이민서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남동? 그곳은 서울에서도 최고급 주택가였다. 국내 유명 연예인들, 기업 CEO,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사는 곳,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류층만이 거주할 수 있는 동네였다. 농담이죠? 아니요. 지훈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차는 천천히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로 진입했다. 민서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았다. 길게 뻗은 담벼락, 커다란 정원이 있는 저택들, 웅장한 대문. 그녀가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세계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의 차는 한 대저택 앞에서 멈췄다. 도착했어요. 민서는 숨을 삼켰다. 지훈이 차에서 내리자 저택 앞에 대기하고 있던 관리인이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대표님, 다녀오셨습니까? 그는 민서를 흘끗 보았지만 다른 표정을 짓지 않았다. 아마도 지훈이 누구를 데려오든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듯했다. 민서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저택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이 그의 집이라니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과 함께 거대한 본체가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으며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세련된 인테리어, 거실 한쪽에 놓인 대형 소파,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서재, 그리고 벽난로가 따뜻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민서는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너무 이질적이었다. 너무 따뜻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이런 곳에서 살아요. 지훈은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네, 와보세요. 민서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곳에 1시간도 못 있겠는데요. 왜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완벽해요. 민서는 자조적으로 말했다. 여기랑 나는 안 어울려요. 지훈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당신이 정할 문제 아니에요. 민서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녀는 문득 이 거대한 집안에 지훈이 혼자 산다는 것이 떠올랐다. 혼자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은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는 곧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다. 없어요.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말 한마디를 할 때 잠시 흔들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듯 그 역시 깊이 묻지 않기를 바랄 것 같았다. 그렇게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지훈이 말했다. 샤워부터 할래요. 민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라고요? 목욕이나 샤워부터 하라고요. 그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몇 달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잖아요. 그 말에 민서는 당혹스러워졌다. 그렇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찬물로 얼굴을 씻거나 편의점 화장실에서 대충 몸을 닦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누군가 대놓고 그 사실을 말해주니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됐어요. 굳이 안 씻어도 그럼 내일 아침까지 이 상태로 있을 거예요. 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 지금부터 여기에서 지낼 거면 내 말을 듣는 게 좋아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선 씻고 따뜻한 음식부터 먹어요. 그런 다음 편히 자요. 그는 짧게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다른 건 내일 생각하면 돼요. 그 말은 민서를 이상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한 물, 따뜻한 이불, 따뜻한 집 그런 것들이 그녀에게 허락된 적이 언제였던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각이 그 한마디에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녀는 결국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집에서의 하룻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욕실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민서는 문을 등지고 섰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고개를 들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대리석 바닥,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샤워부스, 욕조 위로 세련되게 설치된 조명. 고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이곳이 평범한 욕실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에 감탄할 여유가 없었다. 여기서 씻어도 되는 걸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동안 샤워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따뜻한 물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흙먼지 얼룩진 얼굴. 오랜만이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잊고 있었다. 서서히 옷을 벗으며 창피함과 낯설음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만약 이 온기에 익숙해져 버린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쫓겨난다면, 그럼 다시 길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민서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애썼다. 조심스럽게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피부를 적셨다. 뜨겁고 부드러운 물이 천천히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며 차갑게 굳어있던 온몸이 서서히 풀렸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있었던가, 한동안 찬물로 얼굴을 적시는 것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너무도 낯설었다. 물이 닿는 감각 하나하나가 피부 위를 문지르듯 스며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적셨다. 뻣뻣하게 얼어붙었던 감각이 살아났다. 물이 흐를수록 오랫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피부에 닿는 온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들을 서서히 깨우고 있었다.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릴 적 엄마가 머리를 감겨주던 따스한 기억, 이제는 흐릿해진 엄마의 손길. 민서는 갑자기 숨이 막혀왔다. 눈을 질끈 감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오래전 버려진 기억들이 이 온기 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급히 샤워기를 잠그고 물기를 대충 닦아낸 뒤 수건을 몸에 감았다. 숨을 헐떡이며 욕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흐릿해졌던 자신의 얼굴이 다시 또렷하게 보였다. 이 온기가 위험했다. 너무 따뜻한 것은 오히려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그녀가 욕실을 나섰을 때 거실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민서가 나온 것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 없이 책장을 넘겼다. 그 침착한 태도에 그녀는 묘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의 그녀에게는 가장 편안한 배려였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씻는 동안 지훈이 준비해 둔 것이었다. 식탁 앞에 앉은 그녀는 국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았다. 맑은 국물, 가지런히 담긴 반찬, 갓 지은 하얀 쌀밥. 먹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민서는 여전히 긴장한 채 수저를 들었다.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떴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국물, 몸속 깊숙이 퍼져가는 온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밥을 먹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그저 먹는 행위 자체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길거리에서 얻어먹던 음식들과는 달랐다.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음식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꼭 쥐었다.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계속 지내면 다시 길거리로 돌아갔을 때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문득 스스로가 너무도 나약해진 것은 아닐까 두려워졌다. 길거리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견디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낼 뿐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다르다. 너무 따뜻해서, 너무 평온해서, 너무 위험하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뒤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침실 문을 열어 보였다. 이 방에서 자요. 민서는 천천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부드러운 침대, 깔끔한 침구, 잔잔한 조명. 그녀가 살아온 환경과는 너무도 달랐다. 민서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망설였다. 이 침대 위에 누워도 될까? 이런 곳에서 잠을 자도 될까?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추위 속에서 잠을 자느라 온몸이 굳어 있었다.
이 밤이라도 편히 잘 수 있다면?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뉘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꿈을 민서는 깊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손을 뻗어보아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누군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여기서 끝이라고 익숙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어. 너 같은 게 그만,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강제로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깊은 심연 속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그 순간 민서는 눈을 떴다. 숨이 거칠게 쉬어졌다. 어두운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까지 느꼈던 차가운 감각은 사라지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과거가 다시 그녀를 덮쳐오는 듯한 기분.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차갑게 식은 손끝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었다. 이렇게까지 선명한 악몽을 꾼 것은 길거리에 있을 때는 차갑고 배고픈 현실 속에서 악몽을 꿀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잠들고 나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에는 아직도 새벽 어스름이 남아 있었다. 서울의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창문을 두드렸다. 이곳은 너무 조용했다. 그녀가 살아온 곳은 언제나 시끄러웠다. 지하철 소음, 술 취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그러나 이곳은 다르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민서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내고 방을 나섰다.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불이 꺼진 소파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지훈.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한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읽고 있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낮에는 너무도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이던 남자.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은 어딘가 고독해 보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발소리를 죽였다. 그러나 지훈은 이미 그녀가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두운 거실에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남자도 어딘가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와 마찬가지로 민서는 거실 한가운데에 섰다. 거실을 가득 채운 정막. 강지훈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나왔음에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서는 알 수 있었다. 그는 깨어 있었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도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조용히 한 걸음 내디뎠다. 왜? 앉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듯 조용했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은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그런 날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죠.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독해 보였다. 이 집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따뜻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을 채우고 있는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다시 민서가 나지막이 물었다.
이상하죠. 밤은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따뜻한 공간이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익숙지 않은 온기가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들까 봐 두려운 것이다. 지훈은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망치고 있어요.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이내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도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했다. 맞아요. 그는 의외로 순순히 인정했다. 나도 도망치고 있어요.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이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뭘 도망치는 건데요? 그의 질문에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그쪽은요? 순간 민서는 말을 잃었다. 그가 도망치는 이유는 너무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대답하는 순간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눌러 버릴 것 같았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다. 그가 짊어진 짐 또한 그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어깨 위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이 얹어 있었다. 그는 왜 늘 밤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도 악몽을 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의 흔적일 것이다. 지훈은 천천히 컵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도망치는 이유를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서는 숨을 삼켰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해가 떠오르기 직전 서울은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 새벽 도시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강변도로 위로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강지훈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머그잔에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커피 향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습관처럼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밤중 민서와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망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신도요. 그는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지훈은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어느새 침실 문이 열렸다. 민서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거실로 나왔다. 어제보다는 덜 피곤한 얼굴.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눈빛에는 어둠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눈앞에 놓인 커피를 흘끗 보았지만 손을 뻗지는 않았다. 커피 마셔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안 마셔요. 왜요? 밤새 깨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지훈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민서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는지 물었었죠.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게 왜 도망치는지. 그는 작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는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더욱 강하게 떨렸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마치 잊어버린 단어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그러나 그 순간 띠링 지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발신인을 확인한 순간 미묘하게 표정이 변했다. 민서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누군데요? 지훈은 짧게 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무슨 일인데? 회장님이 대표님을 찾고 계십니다. 지훈은 한순간 굳어졌다. 회장님,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훈은 즉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뜬 헤드라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속보 K그룹 대표 강지훈, 정체불명의 노숙자 여성과 동거. 기사에는 어젯밤 민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지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서는 지훈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뭐예요? 그녀는 테이블 너머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기사 속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다. 너무나 선명하게 찍힌 사진, 너무나 자극적인 헤드라인.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제 찾았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다. 차가운 감각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그리고 민서는 깨달았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 서울 도심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하나둘씩 빛을 밝히고 직장인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남동의 대저택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민서는 테이블 너머에서 화면을 바라보았다. 노트북 속에는 그녀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K그룹 대표 강지훈, 정체불명의 노숙자 여성과 동거. 강지훈, 의문의 여성과 함께 한남동 자택으로. 그녀는 누구인가? 사진 속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다. 카메라는 먼 거리에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얼굴은 선명했다. 어젯밤 그녀가 이 집으로 들어오던 순간이 기사화되어 퍼져 있었다. 이제 끝났어. 민서는 단숨에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어젯밤 이곳으로 올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비교적 안전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 기사 하나로 인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손끝이 떨렸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다. 마치 오래전 도망쳤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았다. 어떻게 된 거죠? 그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어젯밤 누군가 우리를 찍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이 사진이 찍힌 장소를 보니까 집 바로 앞이야.
기자들이 따라붙고 있었다는 뜻이지. 민서는 숨을 삼켰다. 그럼 지금 바깥에도 기자들이 분명 와 있을 거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창문을 바라보려다 커튼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수많은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길을 나설 수도 없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다. 망했네요. 민서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러나 지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망한 게 아니야.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어려 있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30분 후, 지훈은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번갈아 확인하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보낸 메시지에는 현재 상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긴급 보고 제목, 대표님 자택 앞 기자 집결 상황 보고 내용. 기자들이 대표님 자택 앞에 집결했습니다. 현재 약 15명 이상이 모여 있으며 방송국 측에서도 취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그룹 이사회에서 대표님께 직접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훈은 메시지를 읽고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사회에서도 이걸 빌미로 나를 압박하려고 할 거야.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조용히 식탁을 붙잡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알겠지? 그녀를 쫓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것이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했다. 그곳은 안전하지 않다. 그때 지훈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회사가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이 중요해. 민서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단순히 동정심으로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민서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이 왔다. 그들은 이곳까지 찾아왔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을 것이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민서는 숨을 삼켰다. 결연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눈빛, 굳건한 의지가 담긴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서 그녀는 강한 확신을 느꼈다. 지훈은 디지털 도어록 화면을 응시하며 심호흡을 했다. 굳게 닫힌 문, 팽팽한 침묵, 그리고 문 너머의 불길한 그림자.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안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집 앞에 제 비서의 응답이 들리기도 전에 쾅 이번에는 노크가 아니라 강한 힘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러들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굳게 닫힌 문, 길지 않았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거기 있잖아. 우리가 널 찾는데. 이렇게 숨어 있으면 안 되지.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위협이 숨어 있었다. 지훈은 단숨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멈춰요. 민서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디지털 도어록 화면을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그 화면 속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을 노려보는 사람들. 그들 중 한 명은 확실히 민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민서야, 얼굴 좀 보자.
너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훈은 화면을 확인한 후 단숨에 민서를 보았다. 이 사람들 누구야? 민서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간신히 그러나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강남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난 지훈은 돈과 권력에 둘러싸여 자랐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어떤 불쾌함보다 지금 느끼는 분노는 더욱 강렬하고 컸다. 그녀를 쫓아온 사람들이 단순한 협박범이나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들은 사리를 품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딩동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지훈 대표님, 안에 계시죠? 순간 지훈의 움직임이 멈췄다. 이제는 그녀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민서를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대표님, 문 좀 열어주시죠. 우리도 예의를 갖출 때는 갖추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 널 왜 찾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결코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내가 봐서는 안 될 걸 봤어요. 지훈은 미간을 좁혔다. 뭘? 민서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거실이 갑자기 너무나도 조용해졌다.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대표님,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괜히 회사 이미지 더럽히지 마십시오. 지훈의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을 부르겠어.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하하, 대표님.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훈은 미간을 더욱 좁혔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경찰이 우리가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지훈도 눈빛을 가늘게 좁혔다. 그는 깨달았다. 이들은 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다. 그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경찰을 불러도 너희한테 민서를 넘겨줄 거라고 생각해. 문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왔다. 아, 그래서요. 저희는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계속 이 여자를 숨겨준다면 그들은 문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정중하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그로부터 10분 후였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굳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피, 비명, 그리고 자신을 노려보던 차가운 눈동자. 민서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다 말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그는 그녀의 결심을 존중하고 그녀가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깨달았다.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이제 다 말해. 그녀는 손끝을 꽉 쥐었다. 오랫동안 숨겨온 이야기였다.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과거였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원래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원래. 그녀는 한순간 숨을 삼켰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느 재벌가의 딸이었어요. 순간 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입술을 물었다. 망설였다. 그들은 불법적인 사업에도 손을 대고 있었어요.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돈 세탁을 하고 필요하면 사람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지훈은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말하지 않은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죽인다는 것을. 민서는 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걸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던 낯선 목소리, 남자의 비명,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보였던 피투성이 바닥. 그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구야? 한 남자의 험악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숨을 삼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들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감금당했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 본 척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목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너무도 쓸쓸했다. 결국 날 죽이려고 했어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집에서 도망쳤어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서울의 뒷골목에서, 지하철역 구석에서, 폐건물 안에서 그녀는 늘 숨어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다시 그녀를 찾아냈다. 이제는 다시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알겠죠.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그러나 지훈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어.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널 지켜야 한다는 걸. 우 순간 민서는 숨을 삼켰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준비해. 전쟁이 시작될 거야.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러나 이제 민서는 더 이상 길거리에 있지 않았다. 한남동의 대저택, 따뜻하고 아늑하게 정리된 침실. 그녀를 감싸는 공기는 너무도 부드러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얼어붙은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SUV 차량이 집 앞 도로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곳에서 계속 숨을 것인가, 아니면. 생각보다 조용하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그를 돌아보았다. 강지훈. 그는 검은 셔츠에 단정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민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끝났어.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강지훈의 저택대문 앞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들이 조용히 대문을 향해 다가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눈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저희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여길 떠나. 남자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표님, 저희는 협상을 하러 온 겁니다. 지훈은 냉소를 지었다. 난 협상 같은 거 할 생각 없어.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여기 있는 여자, 다시는 너희가 손댈 수 없게 만들 거니까.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과연 그럴까요? 그가 손짓을 하자 검은색 SUV 차량 뒷문이 열렸다. 그 안에서 다름 아닌 민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민서는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민서야, 배신과 함정. 모든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민서의 아버지는 그녀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을 뿐이었다. 내년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가 키운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살 순 없어.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가 손짓을 하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러나 지훈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들이 이 여자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웃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감정적이군. 그러나 지훈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천천히 화면을 들어 보였다.
수십 개의 언론사들이 경쟁하듯 내보낸 뉴스 헤드라인들이 떠 있었다. 속보 K그룹 강지훈 대표,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포착.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내가 이 싸움을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당신들은 끝났어, 최후의 대결.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상황은 급박했다. 그를 올가맬 증거들은 이미 언론에 뿌려진 후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함정을 설계한 자, 바로 민서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을 연다. 그는 이사들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이며 나는 결백하다는 것을 밝힐 겁니다. 이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너무 위험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지금은 정면 돌파밖에 없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모든 것을 밝혔다. 그동안 그들이 저질러왔던 악행들, 그리고 민서를 죽이려 했던 잔혹한 계획까지. 그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기자회견 내용을 톱뉴스로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민서의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은 긴급 체포되었다. 긴 싸움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민서는 더 이상 거리에서 살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저택,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여전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았네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돼요. 민서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할게요. 어두운 밤을 헤쳐나온 한 줄기 빛, 강지훈. 그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영원히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녀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홀로 차가운 세상의 풍파를 견디며 결국에는 부서지고 말았을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갈림길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